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13회차 결과 1등이 한 명이 나오면서 독식 회차로 끝이 났고,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은 4등에 적중을 하면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의 고등수 적중에 도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 2등 되신 분도 있어서 3등, 4등 굉장히 많으신데 감사하다고 저희 채널에 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사실상 1등 되신 한 분은 진짜 도대체 어떻게 적중할 수가 있는 건지 참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1번 경기와 2번 경기가 퇴장이 나왔던 경기였기 때문에 참 예측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맞췄는지 참 신기할 뿐이고, 최근에 퇴장으로 인한 변수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분석하는 저로서는 참 당황스러운 결과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에서는 축구 토토 승무패 13회차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축구 토토 승무패 14회차의 경우는 수요일 저녁 7시 전까지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J리그 9경기와 프리미어리그 5경기가 들어와 있는데, 어차피 수요일이 돼야 국내 배당이 나오는 경기들이고, J리그는 이번 시즌에 쳐다도 안 봤던 경기들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분석해서 말씀드려 봐야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정말 오랜만에 소액 구매도 아니고 14회차는 패스하도록 하고 주말 분데스리가와 라리가로 이루어진 15회차 분석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도 J리그는 피하시고 주말 축구 토토 승무패에 집중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축구 토토 승무패 13회차 결과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간단간단하게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아스날 대 웨스트햄 경기였죠. 자, 이 경기는 제가 무승부에 대한 의심까지는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그 이후로 아스날의 현재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부재가 크기 때문에 아스날이 점유율을 쥐고 경기를 운영을 하겠지만 때리고 때리는데 골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경기 아스날이 점유율 68%를 가져가면서 리드했던 경기였고, 슈팅도 웨스트햄의 4배를 기록했던 경기였는데, 결과는 웨스트햄의 역습 한 방에 0대1로 아스날이 패배를 하면서 투표율 4%의 이변 결과가 나온 경기였습니다. 아스날이 공격을 하다가 볼을 뺏겼고, 빠르게 완비사카 선수가 측면에서 공을 끌고 올라와서 크로스해준 볼을 제로드 보엔 선수가 슬라이딩 헤딩으로 마무리를 짓는 골이었죠. 그 골 이후에 아스날이 계속 웨스트햄의 골문을 두드렸는데, 후반 70분에 루이스 스켈리 선수가 후방에서 웨스트햄의 쿠두스 선수에게 어처구니 없게 볼을 뺏기면서 급한 나머지 뒤에서 와사바리를 걸어버리면서 퇴장까지 당했고, 수적인 열세에도 계속 아스날이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마지막에는 라이아 골키퍼까지 뛰어나와서 공격을 했는데 결국에 득점에 실패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정말 분석으로서는 적중을 할 수 없었던 경기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경기 본머스 대 울버햄튼이었죠. 자, 이 경기의 경우는 본머스의 승무 투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이변의 가능성을 말씀드렸던 경기로, 기본적으로 본머스의 승리 정배당 1.49배당 사고 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본머스가 홈에서 울버햄튼을 상대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본머스 기준 2무 2패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울버햄튼의 경우가 이번 시즌 XGDF 값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를 기록 중인데, 그만큼 이 새끼들한테는 골이 기대가 안 되는 놈들인데 뜬금없이 골을 넣는 상황이 많은 게 울버햄튼이다라는 걸 언급을 드리면서 무승부 이변은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울버햄튼의 승리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겠는 이유로 울버햄튼은 카운터어택에 특화되어 있는 팀인데 본머스의 경우는 카운터어택 방어가 잘 되는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만 이변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기도 1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본머스의 자바르니 선수가 전반 29분 만에 태클이 발목으로 들어가면서 VAR 결과 퇴장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5분 뒤에 바로 울버햄튼의 쿠냐 선수의 득점이 터졌고, 경기 종료까지 그대로 점수가 유지가 되면서 본머스의 패배 투표율 9%의 이변 결과가 나와버렸던 경기였습니다. 퇴장으로 인한 변수는 예상이 참 안 되기 때문에 참 힘드네요. 자, 3번 경기 풀럼 대 크리스탈 팰리스.
자, 이 경기는 풀럼이 이 경기에서 노팅엄한테 보여줬던 경기력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풀럼이 노팅엄과 경기를 할 때는 측면 크로스에 의한 공격이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는데, 노팅엄의 경우가 크로스 허용 횟수가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인 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풀럼의 측면 크로스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는 크로스 허용 횟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풀럼의 크로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 공동 1위를 기록 중인데다가 롱볼을 많이 활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풀럼이 노팅엄을 상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경기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풀럼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의 첫 번째 득점은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풀럼의 안데르센 선수의 뒤통수를 기가 막히게 맞추면서 자책골이 들어가는 상황이 나왔고, 두 번째 득점은 다니엘 무노즈 선수가 골키퍼를 앞에 두고 맞고 되절아 슛을 골키퍼 바로 앞에서 시전하면서 두 번째 득점 다니엘 무노즈 선수가 성공을 시키면서 0대2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풀럼의 패배 투표율 19%의 이변 결과 적중을 했던 경기였죠. 자, 4번 경기 입스위치 대 토트넘. 자, 지난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갔음에도 패배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만큼은 토트넘이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입스위치의 단통 패배 선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맞대결에서 입스위치의 스즈모딕스 선수의 뜬금포 오버헤드킥 개뽀로 골이 터져졌는데, 이번 경기에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리암 델랍 선수의 두 번째 골 역시 토트넘의 드라구신 선수가 골대 앞에서 병신짓을 한 걸 리암 델랍 선수가 밀어넣었던 득점이었기 때문에 드라구신 선수는 이번 경기에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토트넘의 수비 입장에서는 잘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출전 불투명으로 나오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성격상 어느 정도의 아픔은 참고 출전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전해서 74분 교체 아웃 전까지 브레넌 존슨 너는 발만 대라 수준의 완벽한 두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만점 활약을 보여줬고, 클루셉스키, 제드 스펜스 선수의 득점까지 터지면서 1대4 토트넘이 대승을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5번 경기.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사우스햄튼의 패배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기본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맞대결을 봤을 때 브라이턴이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 운영을 하니까 오히려 사우스햄튼이 브라이턴의 뒷공간을 노리는 공격으로 사우스햄튼이 승리를 할 뻔하기도 했었다라는 점에서 무승부 한 번은 의심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외의 난타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우스햄튼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난타전이 아니라 거의 집단 구타 수준으로 브라이턴이 사우스햄튼을 0대4로 개패버렸던 경기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사우스햄튼의 수비는 쓰레기 수준이었고, 브라이턴의 첫 번째 골은 주앙 페드로 선수의 칩샷, 두 번째 득점은 민테 선수가 패스해준 볼을 루터 선수가 밀어넣었고, 세 번째 득점은 미토마 선수의 스피드를 볼 수 있었던 골로 중앙선부터 거의 부스터를 쓰는 것 마냥 사우스햄튼의 수비가 따라가지를 못했고, 골키퍼 앞에서 또 칩샷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사우스햄튼의 램즈데일 골키퍼에게 칩샷 PTSD를 심어주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잭 하인셀 루드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떨어진 세컨볼을 그대로 차 넣으면서 네 번째 득점까지 나왔고 완벽하게 사우스햄튼을 압도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6번 경기 라요 대 비아레알. 이 경기 역시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라요의 단통 패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라요의 경우가 홈 기준으로 3경기 연승과 4경기 무패를 기록 중으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전 미드필더인 우나이 로페즈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라요로서는 큰 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정팀 비아레알의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공격에 아유세 페레즈 선수가 건재한 이상 라요에 패배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고, 물론 퇴장 같은 상황이 안 나왔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라요의 데프루토스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비아레알이 수적인 우세를 가져갔고, 또 제가 언급을 드렸던 아요세 페레즈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라요가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토요일 저녁에 국내 배당이 변경이 되면서 멤버십 분 중에 한 분이 변경된 배당으로 봤을 때 어떠냐고 물어보셨었는데, 변경된 배당으로는 무승부가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라요의 퇴장자가 나오면서 비아레알이 승리한 경기이지 않나 싶네요. 자, 7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첼시. 자, 이 경기도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아스톤 빌라의 승무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첼시가 공격 자원인 마두에키 선수가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산초 선수가 최근에 아자르가 한참 햄버거 처먹고 살이 올랐을 때의 느낌이 들고 있어서 체중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렸었고, 기본적으로 공격에 니콜라스 잭슨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가 크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원래 니콜라스 잭슨 선수가 골을 잘 넣는 것도 있지만 최전방에서 볼을 받아서 버텨주면서 연계를 해주기 때문에 첼시의 공격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건데, 잭슨 선수가 빠져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손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수비 쪽에 포파나 선수도 지속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지난 맞대결에서 첼시가 3대0으로 승리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경기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스톤빌라의 승무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대1로 아스톤빌라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고, 선제골은 첼시가 측면에서 페드로 네토 선수의 크로스를 페르난데스 선수가 발만 갖다 대면서 성공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탈맹은 과학이다. 한마디로 맨유를 탈출하면 그 선수는 살아난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레시포드 선수가 아센시오 선수의 멀티골을 만들어주는 이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1대1 동점 상황에서 후반 종료 직전에 아센시오 선수의 역전골은 사실상 첼시 골키퍼인 요르겐센 선수의 겨드랑이 사이로 빠지면서 실수가 나왔던 행운의 득점이 아니었나 싶네요. 자, 8번 경기 발렌시아 대 에이티 마드리드였죠. 자, 지난 회차에 에이티 마드리드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7분 만에 바리오스 선수가 퇴장을 당해버리면서 RC 셀타와 무승부를 기록을 하는 이변이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또 퇴장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에이티 마드리드가 무난하게 승리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렌시아의 단통 패배로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발렌시아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실점이 라리가에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실점이 많은데, 에이티 마드리드의 경우는 라리가에서 오픈 플레이 득점 공동 3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그리즈만, 알바레즈, 솔르로스를 앞세운 에이티 마드리드가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만 에이티 마드리드의 경우는 다음 주 수요일에 스페인 FA컵 코파델레이 4강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감독이 로테이션을 어떻게 돌릴지 예상이 안 가서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경기력을 믿고 발렌시아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결과는 역시 에이티 마드리드가 3대0 0대3 대승을 기록을 했고, 일찌감치 알바레즈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한 후에 사무엘 리노, 그리즈만, 알바레즈, 시메오네 선수를 교체 아웃시켜주면서 다음 주 코파델레이 4강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자, 9번 경기 라스팔마 대 바르셀로나.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라스팔마의 경우가 홈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2무 4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었고,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어떤 기록을 비교해봐도 라스팔마가 이변을 낼 수 있을 거라는 단서는 찾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에이티 마드리드와의 코파델레이 4강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기본 라인업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라스팔마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라스팔마는 주전 수비 자원인 스콘 맥케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공격에 로드리게즈 선수, 파비오 실바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 경기 라스팔마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고, 결과는 0대2로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다니 올모 선수와 페란 토레스 선수가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0대2로 승리를 기록한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자, 10번 경기 뉴캐슬 대 노팅엄이었죠. 이 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뉴캐슬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 경기는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패턴적인 측면으로 뉴캐슬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5승 4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패턴적인 측면을 참고하라고 언급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뉴캐슬이 4대3으로 승리를 하면서 확실히 예상하기 어려웠던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선제골은 노팅엄의 허드슨 오도이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성공을 시키면서 0대1로 앞서 나갔지만, 바로 뉴캐슬의 루이스 마일리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려줬고, 곧바로 2분 뒤에 제이콥 모피 선수의 득점까지 터지면서 순식간에 역전을 했던 뉴캐슬이었죠. 그리고 노팅엄의 올라아이나 선수가 뉴캐슬의 크로스를 팔로 건드리면서 페널티킥을 내줬고, 이삭 선수가 득점으로 성공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또 2분도 안 돼서 이삭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10분 만에 뉴캐슬이 4골을 뽑아내는 진기명기를 보여줬죠. 다만 후반전에는 다시 노팅엄이 몰아치면서 4대3까지 만들면서 무섭게 따라갔지만, 결과는 그대로 4대3으로 끝이 나면서 뉴캐슬의 승리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자, 11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지로나. 자, 이 경기는 제가 가끔 가다가 드리는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을 보이는 팀들이 만났을 때는 그런 스타일에 더 최적화되어 있는 팀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경기가 바로 그런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에서 점유율이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플레이를 하고 지로나 역시 라리가에서 점유율이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짧은 패스 수치가 레알 마드리드가 1위, 지로나가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지로나 역시 짧은 패스를 많이 가져가는 팀인데 이 수치만 비교를 해봐도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플레이 스타일의 주인은 레알 마드리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기록들을 비교해봐도 지로나가 우세해 보이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맨시티와의 챔스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음바페를 앞세운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선택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고 결과는 2대 0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로 적중을 했고 역시나 레알 마드리드가 3배 이상의 슈팅을 기록했고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레알 마드리드의 첫 번째 골 모드리치 선수의 골은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전율을 느낄 수가 있는 엄청난 발리 슈팅이었기 때문에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두 번째 골은 음바페 선수가 패스를 하고 비니시우스 선수가 마무리를 하는 깔끔한 득점이었습니다. 자, 12번 경기 맨시티 대 리버풀이었죠. 이 경기는 맨시티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홀란드 선수가 최전방에 서 있어 줘야 홀란드 선수의 키를 활용한 대갈박 공격만이 리버풀을 깰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홀란드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스 경기에도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출전을 못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홈팀인 맨시티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서 경기 운영을 할 텐데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카운터어택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을 상대로 수비 라인을 올려서 플레이한다라는 건 살라와 디아즈 선수에게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했었는데 역시나 맨시티가 0대 2로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역시나 홀란드 선수는 출전하지 못했고 첫 번째 득점은 리버풀의 기가 막힌 세트피스 전략으로 살라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분석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맨시티 수비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두 번째 골에서 여실히 드러났는데 리버풀의 수비진에서 맨시티 수비 뒷공간으로 뻥 때려준 볼을 살라 선수가 지켜내면서 소보슬라이 선수에게 패스를 내줬고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굉장히 허무하게 맨시티의 수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커티스 존스의 업사이드로 골 취소된 장면도 사실상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이 스루패스 한 방에 뚫려버린 상황이었죠. 맨시티는 빨리 수비에 안정화를 줄 수 있는 전술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13번 경기 헤타페 대 베티스. 자, 이 경기가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틀린 한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서 픽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저는 픽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헤타페의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그 이후로 일단 헤타페가 홈에서 득점도 잘 안 나오는데 실점이 라리가에서 최소 실점 1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베티스가 득점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베티스 역시도 원정에서는 득점은 줄어드는데 실점 역시 줄어든다라는 점에서 무승부의 냄새가 많이 난다. 그리고 베티스의 경우는 주중 헨트와의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로셀소, 이스코, 안토니 이렇게 세 선수가 함께 나와야 베티스의 공격이 활성화된다라는 걸 느꼈는데 이번 경기에 로셀소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베티스가 승리까지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헤타페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한번 연승이 끊어질 타이밍이지 않나 판단을 해서 헤타페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는데 헤타페가 1대 2로 패배를 하면서 틀린 경기였습니다. 사실상 베티스의 페널티킥만 내주지 않았다면 1대 1 무승부로 끝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굉장히 좀 결과적으로 아쉬웠고 역시나 베티스는 안토니 선수가 이스코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베티스의 황태자라는 걸 또 입증해낸 경기였습니다. 자, 14번 경기 소시에다 대 레가네스. 자, 지난 맞대결 당시에 소시에다가 레가네스 원정을 가서 0대 3으로 대승을 기록했었고 소시에다가 주중 유로파 경기에서도 멘데즈 오야르샤발 선수가 득점의 맛을 보면서 다시 한번 레가네스의 골대에 0점을 미리 잘 맞춰놨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상 지난 맞대결 경기를 봤을 때 레가네스의 수비가 소시에다드의 쿠보 선수의 드리블에 녹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수비들이 뭔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기는 레가네스가 원정에서 뭔가 이변을 내기에는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소시에다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역시나 소시에다가 3대 0 대승을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고 첫 번째 골은 자카리안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상단 구석으로 꽂혔고 두 번째 득점은 역시 쿠보 선수가 측면에서 수비수들을 녹이면서 슈팅한 게 수비 맞고 들어가면서 두 번째 득점이 터져졌죠. 그리고 후반에 투입된 올라사가스티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다이렉트로 때려버린 게 골문으로 꽂히면서 3대 0 소시에다가 대승을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3회차 결과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쭉 말씀을 드려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중 14회차의 경우는 J리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14회차의 경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 주말 분데스리가와 라리가로 이루어진 15회차에 집중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